자, 2교시 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는 소단원 테스트 1회에 있는 이제 선생님이 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몇 개를 좀 풀어볼 텐데 그 몇 개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뭐 이런 거 이제 굳이 초등학교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장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활용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할 식이 도저히 안 보여. 문제가 뭐밖에 없어. 글밖에 없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글의 읽은 내용을 뭐 해서 해석하여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기호를 사용해서 뭘로 만들어야 돼? 수식, 즉 우리가 풀 수 있는 어떤 수식적인 구조로 바꾸어내는 힘이 필요해. 자, 뭐 하는 힘? 바꾸어내는 힘. 즉 뭐야? 이 글이랑 의미가 똑같이 만들어내는 뭐다? 수식의 기호를 만드는 거야. 이게 수학이야, 수학. 그러니까 수학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암호 해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 암호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수식적 기호를 만들어내고, 또는 수식적 기호를 보고 그걸 뭐지? 어떤 우리가 아는 한글,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뭐야? 다시 글로 바꾸어내는 연습을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14번부터 문제를 시작해 볼 거고,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즉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수업의 메인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 번씩 다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14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두 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8분의 1이고 하나는 누구야? 12분의 1이야. 자, 어느 것에도 곱해서 그 결과가 자연수가 돼. 즉, 이 수에 어떠한 자연수를 곱했을 때 그 계산 결과라는 건 뭐야? 이걸 계산한 거야. 즉 등호를 붙여봤는데 그 결과가 다시 누가 나와야 돼? 무슨 수? 자연수가 나오게 하는 이 자연수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찾으래? 작은 거 찾으래. 그럼 거기다 줄쳐보세요.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무슨 공약수 찾으란 뜻일까? 최대 공약수의 찾아란 뜻이랑, 아니 최대 공약수가 아니 뭐야? 최소 공배수를 찾으란 뜻이 되겠죠. 왜?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 자연수라는 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지금 이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의 왼쪽에는 어쨌든 무슨 꼴의 형태가 있어? 숫자의 모양이야. 모양책에 무슨 꼴? 분수꼴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곱했지. 그 어떤 수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연수라는 거의 수학적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양으로 나타내는 뜻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뭐가 되는 수야? 1이 되는 수가 뭐야? 자연수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1, 2, 3, 4 같은 건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다 누구야?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같은 거 되는 수를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자연수라는 거야. 즉 나는 지금 8분의 1과 12분의 1의 어떤 자연수를 곱할 거야. 이 네모를 곱할 건데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1이 돼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있는 자연수는 8이 사라지려면 이 자연수는 규칙이 뭐가 돼야 돼? 뭐의 배수? 8의 배수가 돼야 되지. 8의 배수. 그 8의 배수 누구야? 8 들어가면 되지. 사라지잖아. 또는 누구야? 16 들어가면 약분돼서 2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결과가 자연수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들어가는 이 자연수의 규칙은 뭐야? 뭐의 배수야? 12의 배수여야지 가능하겠지. 자, 보세요. 10이면 어떻게 돼? 약분해서 1 남을 거고, 24가 되면 약분해서 2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네모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이지. 즉 뭐의 배수? 8의 배수와 12의 배수 중에서 공통된 걸 찾으라니까. 즉 이 문제의 주제는 8과
12의 무슨 배수를 찾으라는 거야? 공배수를 찾으라는 문제고, 공배수를 찾으라는 문제니까 당연히 무슨 공배수 찾는 거야? 최소 공배수 찾는 거지. 그래서 이 최소라는 단어의 힌트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문장에서 뭐지? 가장 작은. 아하,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 뭐야? 글의 내용을 문제를 읽고 해석하여 풀 수 있게끔 그 글의 내용이랑 의미가 똑같이 만들어낸 수식 기호를 써본 거야. 따라서 내가 찾는 거 8과 12의 뭐다? 최소 공배수. 이번엔 이거 써볼까? 8, 12 공통된 수는 4, 4, 2, 8, 4, 3, 12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지. 그럼 최소 공배수는 L 다 곱하자. 4, 2, 8 곱하기 3, 8, 3, 24. 따라서 공통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뭐다? 24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1단원에서 어떤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인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지 찾아내는 거야. 물론 여기서 어떤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자 문장 속에서 가장 작은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 가장 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 쓰세요. 그리고 요거만 주의하세요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런 풀이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봐. 왜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푸는 방식을 생각하게 하게끔 보다는 외우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선생님 문장을 또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15번.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자,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직육면체가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가로야.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15, 높이가 6cm인 무슨 모양? 직육면체 모양이야. 자, 얘가 무슨 면체라고? 직육면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블럭을 어떻게 돼? 문장에서 쌓아서라는 표현 있지. 쌓아서에다가 밑줄자. 그 쌓는다는 건 어떻게 돼? 지금 이 직육면체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옆에 더 붙어서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니까 점점 커져 작아져. 이 숫자들이 커진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는 결국 이 세 수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냐 최소 공배수냐의 문제인데 이 숫자들이 커진다라는 뜻은 약수의 개념이야? 배수의 개념이야? 배수의 개념이지. 아하, 나 뭐 찾을 문제다. 공배수 찾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를 점점 키웠더니 어떻게 된 거야? 정육면체의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큰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같아지게 되는, 즉 여기는 뭐의 배수로 계속 커져? 가로는 12의 배수로 커질 거 아니야. 12, 24, 36 이렇게 커질 거고, 세로는 뭐의 배수로 커져요? 15의 배수로 계속 커지겠지. 15, 30, 35. 높이는 뭐의 배수로 계속 커져? 6의 배수로 커질 거 아니야. 6, 12, 그 다음 18 이런 식으로 커질 거 아니야. 그렇게 커지는 수 중에서 처음으로 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즉 이 세 수가 배수가 모두 다 같아지게 되면 아하, 무슨 공배수의 개념이다? 최소 공배수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 최소란 단어의 힌트가 어디 있어? 문장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정육면체를 되도록이면 어떻게 만든대? 작게, 가장 작게. 그러니까 무슨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지.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무슨 모서리?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12와 6과 15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찾는 문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 최소 공배수 구해볼까요? 자, 12와 6과 15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숫자는 3. 6은 안 됩니다. 얘는 안 나눠지니까. 그럼 3, 4, 12, 3, 2, 6, 3, 5, 15. 자, 근데 이거 4와 2와 5는 서로서가 아니지. 4와 2는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3은 최대 공약수가 맞아.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무슨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 L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야지. 누구로? 2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2는 5까지는 안 나눠주니까 최대 공약수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2는 4, 1은 2, 5. 2하고 1하고 5는 공통된 약수가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최소 공배수는 이걸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2, 3은 6, 2, 5, 10. 즉 얼마지? 한모서액이 60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12의 배수가 60 만들어낼 수 있지. 뭐야? 12 곱하기 5 하니까 나오지. 6의 배수는 6 곱하기 10 하니까 나오지. 15의 배수는 15 곱하기 누구야? 4 하니까 나오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따라서 가장 작은 모서리의 길이는 몇 cm다? 뭐 지금 cm라는 게 있으면 60cm가 되겠고,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바꿔서 물어보면, 그럼 이렇게 직육면체의 박스들이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쌓아졌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서 쌓아졌겠지. 이렇게 쌓아졌겠지. 그럼 이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직육면체의 개수는 몇 개? 가로 5개, 세로 몇 개? 4개, 높이 몇 개? 10개, 5, 4, 20, 총 몇 개? 200개의 직육면체가 박스가 쌓아졌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다? 20cm인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정육면체라 그러면 지금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그 다음 누가 될 때야? 120이 될 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오늘 원래 여기 정도까지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조금 진도가 선생님 예상과는 살짝 틀어졌지만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볼 거냐면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깜빡이는 정구. 그러니까 정구가 A 정구. 그림 너무 못 그리죠. 어쨌든 B 정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A 정구는 몇 초마다 깜빡인데? 4초. B 정구는 몇 초마다? 7초마다 깜빡이지. 그러면 4초마다 깜빡이고 그 다음은 몇 초야? 8초. 그 다음은 14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문제가 두 정구 A, B가 처음에 동시에 깜빡였다가 몇 분 후? 5분 후 동안 다시 깜빡이는 횟수를 물어보니까 지금 어때? 이 숫자들, 즉 4와 7이라는 숫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지는 방향이죠. 자, 커지는 방향이라는 건 곧 무슨 배수를 구하라는 문제다?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당연히 무슨 공배수를 찾아야 돼? 최소 공배수를 찾죠. 자, 그러면 4와 7의 최소 공배수는 더 이상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면 4와 7을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개념을 얘기할 수 있겠네.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무슨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지금처럼 4와 7 같은 겁니다.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자연수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라는 문장을 반드시 암기. 그러니까 이 4 곱하기 7이 무슨 공배수다? 최소 공배수다. 이걸 우리가 아는 식대로 다시 써주면 4와 7이 있고 공통되는 건 1밖에 없지. 최대 공약수가. 그럼 어떻게 돼? 1, 4는 4, 1, 7은 7. 이렇게 다 곱해 안 곱해? 곱해내는 거야.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8. 그러니까 몇 초마다? 28초마다 뭐 어때? 깜빡이는 게 맞나 안 맞나? 만나는 거지. 왜? 4의 배수 중에 28초 있고 7의 배수 중에 28이 있으니까. 그래서 28초마다 깜빡이니까 이 문제가 몇 분 동안? 5분 동안 동시에 깜빡이는 횟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5분이라는 걸 이게 초 단위니까 우리는 5분을 뭘로 바꿔야 돼? 초 단위로. 자, 1분이 몇 초죠? 60초니까 60을 곱해내면 초로는 6, 5, 30 몇 초? 300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300을 뭘로 나눠줘야 돼? 28로 뭐 해야 될까?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300을 28로 나눠주면 1, 28, 20 맞아? 그 다음엔 10 더 이상은 없죠. 10 그러니까 몇 초? 몇 번? 10번이 깜빡해지겠지. 왜냐면 28초 그 다음에는 46초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28 곱하기 10이니까 몇 초에 280초에 10번째로 마지막으로 깜빡이고 5분이는 건 300초 아니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5분 안 동안 총 몇 번? 10번의 깜빡임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 10번.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민재랑 아연이는 혹시나 지난주 강의를 못 들었으면 다시 꼭 듣고 지금 수업을 들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주한이랑 태원이도 혹시나 지난번 수업 때 내가 자신 없다, 뭔가 이건 애매했다라는 건 강의 다시 들어도 되고,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선생님한테 틈틈이 질문하시면 선생님 시간 되는 것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강의를 다시 찍어주든지 뭐 풀이를 손으로 써서라든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톱니수가 각각 21개, 그러니까 어떤 톱니바퀴가 그러니까 그림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톱니가 있는 거야. 이 톱니가 한쪽은 몇 개가 있는 거야? 21개가 있고, 한쪽은 좀 크게 그릴게요. 톱니가 몇 개야? 2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톱니와 톱니가 여기서 이렇게 어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얘는 톱니가 몇 개다? 24개지. 그럼 얘도 회전을 하고 얘도 회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전거 체인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돌아간다는 건 이 톱니가, 자 여기가 기준이야. 카운트 되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처음에 돌 때 얘는 21개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바퀴 다 돌면 21, 그 다음에 어떻게 돼? 42. 이 숫자들이 커져 안 커져? 다시 톱니바퀴가 회전한다라는 뜻은, 왜냐면 지금 이 숫자들이 즉 공약수로 봐야 되는지 공배수로 봐야 되는지 확인은 이 숫자들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작업, 회전이라는 걸 했을 때 이 숫자가 커져 작아져?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배수의 문제야? 공배수에 관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딱 이게 처음 스타트할 때 처음 스타트할 때 뭐 파란색의 이거와 이쪽에 21개 이거가 처음에 딱 서로 맞물렸잖아. 이렇게 맞물렸다가 다시 도는데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한 바퀴를 못 돌지.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녀석이 다시 그대로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얘가 2번 돌고 다시 2번 돌고 얘가 3번 돌 동안 내가 또 돌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 거고 얘는 어때? 천천히 돌겠지. 왜? 톱니의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 맞물렸던 톱니바퀴가 다시 처음으로 맞물리는 순간을 구하라고 했네요. 어쨌든 이 숫자들이 커지니까 나는 무슨 배수의 문제다? 지금 이 문제는 공배수의 문제라는 거야. 자, 다시 선생님 설명합니다. 지금 이 활용 문제들 또는 문장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이 문제에서 하나는 작업, 아까 뭐 직육면체가 쌓는다, 톱니바퀴가 회전한다, 전구가 깜빡인다, 이해됐어요? 그럼 그러할 때마다 거기서 말하는 문제에서 말하는 작업을 할 때마다 이 숫자들이 커지게 되면 무슨 배수의 문제야? 공배수의 문제고, 이 숫자들이 작아지게 되면 뭐야? 공약수의 문제라는 거야. 그럼 공배수의 문제면 당연히 뭐야? 최소 공배수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뭐야?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데 그 최소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어?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없지. 없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어떤 선생님들은 가장 작은 개수 무조건 최소 공배수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야? 가장 작은이란 말이 없잖아. 또는 아까 13번 문제에서 봐봐.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이거 공배수 문제인지 공약수 문제인지. 그러니까 지금 최소 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공약수의 문제인지 공배수의 문제인지, 즉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로 공약수와 공배수인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최대 최소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왜 최소냐? 처음에 만난 후
문제에서 뭐야? 다시 처음으로 맞물릴 때. 즉 두 번째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찾으라는 거. 그러면 21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뭘로 약분될 수 있죠? 7. 7, 3, 21, 7, 4, 24. 더 이상 없지. 서로서. 그럼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7, 3, 21에 4니까 얼마야? 84지. 자, 이게 84바퀴가 돌라는 게 아니라 이 톱니가 돌고 돌아서 숫자가 얼마가 됐을 때? 84가 됐을 때, 즉 얘는 몇 바퀴 도는 거야? 4바퀴를 돌고 얘는 84가 되기 위해서는 몇 바퀴 돌면 돼? 3바퀴를 돌겠죠. 맞지? 아닌가? 잠깐만. 84면은 잠깐만. 84 3 4 4 15 잠깐만. 답이 잠깐만요. 7, 3, 21, 7, 4, 24. 21 곱하기 4를 해버렸네. 지금 미안해. 지금 7, 3, 21 곱하기 4 맞는데 4, 1은 4, 4, 2, 8, 84. 잠깐만 선생님. 지금 밤이 좀 늦은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머리가 돌머리가 돼가고 있나? (73) 21 74 28 최소 공배수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21과 24를 잘못 나눴네. 73 21 74 28이 아니 74 28은 지금 잘못했잖아. 지금 뭘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지. 미안해. 37에 21 38에 24. 그치? 죄송합니다.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 요걸 다 곱해야지. 그러면 37에 21에다가 8을 곱하니까 8, 1은 8, 8, 2, 16. 총 몇 번이야? 168. 바퀴를 돌라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얼마가 될 때 다시 만날 때까지 21의 배수로 제일 커져서 168이 찍혔을 때 얘는 얼마지? 168이 찍혔을 때. 그럼 168이 찍히기 위해서는 21이라는 게 이게 다다다다 돌잖아.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치는 거야. 그 치는 걸 카운트를 할 텐데 168번이 되면 다시 처음에 얘가 올 거고 파란색 쪽에서 B에서도 어떻게 돼? 다시 처음에 여기로 온다는 거지. 그래서 21 곱하기 168이니까 A 톱니바퀴는 168이 21, 즉 21이 배수가 돼서 168이 되려면 8바퀴. 그래서 8, 1은 8, 8, 26. 자, 24가 168이 되기 위해서는 7인가? 7이네. 7, 4, 28.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톱니바퀴 B는 최종적으로 몇 바퀴 회전한 후에 7바퀴 회전한 후에 처음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16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한 문제 안 푼 게 있어요. 몇 번?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생님이 요거는 좀 시간도 걸리고 현장에서 또 앞에서 풀었던 것들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숙제는 일단은 소단원 테스트 2회 그 다음에 중단원 테스트 1회 그래서 페이지 상으로는 몇 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푸시면 되냐면 페이지 23페이지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현재 사탕이 몇 개? 100개, 초콜릿이 몇 개야? 120개가 있습니다. 얘를
가능한 한 많은 주머니에 남김없이 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나누어 담다. 그러면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려면 이 100이라는 숫자와 120이라는 숫자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네. 아, 무슨 약수의 문제다? 공약수의 문제다. 그러면 공약수의 문제니까 당연히 무슨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최대 공약수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100과 1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옛날 방식 써볼게요. 그게 좀 편해서 그래. 얘는 10. 그럼 어떻게 돼? 10. 얘는 얼마지? 12. 다시 뭘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누면 2, 5, 10, 2, 6이 12.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왜? 이 둘 사이는 무슨 관계야? 서로 소의 관계니까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20이겠지. 그럼 20이라는 건 뭐냐면 바구니 안에 남김없이 최대한 나누어 담으려고 하니까 한 바구니당 한 개씩 넣어도 되지. 그럼 바구니 개수가 많아지고 이 안에 최대한 많이 넣으려니까 사탕 몇 개, 20개, 초콜릿도 몇 개, 20개씩 나누어 담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할 때 필요한 뭐의 개수지? 주머니의 개수지. 그럼 20개씩 필요하니까 사탕은 몇 개 필요해? 5개가 필요하고 잠깐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그러니까 20이 최대 공약수지. 그러니까 지금 20이 최대 공약수인 건 뭐냐면 미안해 쌤 잘못 설명했네요. 바구니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몇 개? 20개가 있고 그 20개 바구니 안에 사탕은 몇 개씩? 5개씩. 초콜릿은 몇 개씩? 6개씩 나누어 담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바구니 안에는 사탕 5개, 초콜릿 6개씩 들어갈 것이고 바구니의 개수는 그래서 총 몇 개가 필요하다? 2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주머니의 개수는 2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놓고 이 20이 의미하는 바는 뭐의 개수야? 바구니의 개수가 될 거고 여기 나오는 5와 6은 그때 그 각각의 바구니에 들어가는 뭐의 개수? 사탕의 개수와 뭐의 개수? 초콜릿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 이거 문제 푸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숙제.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거듭 제곱에 대한 숫자 2의 0제곱부터 2의 10제곱 해서 아까 써놓은 거 1교시에 써놓은 거 있죠? 그 숫자들 외우셔야 되고요. 맞지? 거기까지가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숙제 잘 해갖고 오시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25개가 있었는데 그 25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면은 나중에 그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그게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현재 지금 공부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의 근육이 더 이상 굳어져서 또는 못 쓰는 정도까지 생각의 근육이 약해지기 전에 지금 다시 이렇게 선생님이랑 수학 공부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수학을 잘하는 친구. 잘하게 되면 무조건 재밌어. 수학이 재밌어서 잘하는 거 그거 사실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정말 선천적으로 천재적으로 타고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친구들 거의 없어요. 수학은 언제 공부가 재밌어지냐? 자, 수학이 재밌어지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가 언제 재밌어지느냐? 내가 수학을 잘 풀 때. 그때 재밌어져. 근데 그 잘 풀기까지 어때? 좀 과정이 필요하겠지. 갑자기 잘해줄 수는 없을 거야. 그 시간이 뭐 짧다면 3, 4개월, 좀 길다면 5,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1년 정도의 시간을 1년 정도라는 건 여러분 그동안 공부를 안 했을 때 얘기야. 이 시간을 여러분이 좀 잘 보내기만 한다면 분명히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잘 깨닫게 될 거고 그 말은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학이 영어로 뭐야? mathematics. 어떤 problem,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고안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 중학교를 갔거나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칭찬받고 능력 인정받는 줄 알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그 해결하는 법을 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뭘 공부했던 사람이야?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또는 우리가 뭐 나중에 별 미분적분 여러분이 뭐 전공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해 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